여기에선 사람들이 죄다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철판에 올려진 고기를 썰고 있는데요. 근데 자세가 이상해요. 다들 엉덩이 쭉 빼거나 짝다리 짚고 엉거주춤하게 일어서 있어요. 다리가 오들거리는 것 같은데도 칼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뭐 어르신들에게 의자 양보하느라 자리가 모자라서 서 있는 거 아니고요. 애초에 이 가게에는 의자가 없어요. 뭐랄까, 여기는 그냥 단백질 방전된 몸뚱이에 스테이크를 때려 넣는 도심 속의 사육장이랄까요? 일본 요식업 역사상 가장 빠르고 거대하게 성장했지만 사장님의 선 넘는 뻘짓으로 잔인하게 추락해버린 식당, 바로 이키나리 스테이크입니다. 뭐 어딜 가나 그러겠지만 일본에서도 스테이크는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 각 잡고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크랑 나이프 개수 보면서 눈치 먹는 거 말입니다. 근데 창업주 이치노세 쿠니오는 먹는 걸로 가오잡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분위기 안 먹고 스테이크만 먹고 싶은 사람은 없을까? 거추장스러운 거 싹 치워버리고 고기만 팔면 어떨까 하다가 그냥 자기가 차려버립니다. 사실 이 양반 이미 페퍼런치라고 철판집 그거 만들었던 요식업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70 넘은 나이에 갑자기 가게를 새로 차리고 또 그 가게에서 의자를 전부 치워버리는 미친 짓을 저지른 겁니다. 다들 속으로는 저 할배 뭐 하는 짓이냐, 치매인가 했지만 이 양반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회전율 때문이었죠. 손님을 안 치는 게 아니라 서서 후다닥 스테이크를 마셔버리게 만들면 회전율을 라멘집보다 빠르게 돌릴 수 있고, 그러면 최고급 고기를 편의점 고기 가격으로 팔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어요. 벌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다리 아프게 서서 스테이크를 썰어 먹겠냐 라면서 요식업계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어요. 하지만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그래 사실 우리들은 촛불도 와인도 필요 없었어. 그냥 잘 구워진 고기를 마구마구 때려놓고 싶었을 뿐이라며 넥타이 부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키나리 스테이크는 그렇게 일본 남자 직장인들의 육식 본능을 깨워버리는데요. 주문 방식도 아주 야생 그 자체예요. 이 좁아터진 가게에 그냥 멀뚱하게 서서 메뉴판 정독하면서 직원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고요. 자기 테이블 번호표 들고 직접 주방장 앞으로 걸어가서 등심 300g이요. 그러니까 등심 약 3분의 2파운드를 주문하면 안에서 하얀 가운 입은 셰프가 냉장고에서 내 허벅다리만한 생고기 덩어리를 꺼내서 척 올려놓고 눈앞에서 숭덩 썰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저울에 던지듯이 얹어두면 살짝 무게가 오버될 때가 있어요. 그게 개이득인 겁니다. 오버된 고기를 째째하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건 서비스라는 듯이 살짝 턱을 튕기면서 그냥 줘요. 내 눈앞에서 생고기가 썰리고 저울에 올라간 수치를 보여주는 이 정직한 퍼포먼스가 가슴을 설레게 해요. 조금 기다리면 묵직하게 달궈진 무쇠팬에 고기가 나오는데 그냥 멀리서부터 지글거리면서 단백질이 지져지는 소리만 들립니다. 여기저기서 죄다 지글거리는 소리랑 칼질하는 틱틱 소리만 들려요. 스테이크를 보면 이건 우리가 알던 그 스테이크가 아니라 그 만화 플린스톤에 나오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시적인 고기 덩어리 그 자체인데요. 슬쩍슬쩍 핏기가 비치는 이 거대한 육덩이 위에 스테이크 소스를 냅다 부어버리면 뜨겁게 달궈진 불판에 차가운 소스가 닿으며 마치 증기기관차의 출발음과도 같은 치익하는 굉음과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이때 퍼지는 소스에 타는 듯한 간장 냄새와 쓰라리기 바로 직전까지 간 마늘 향이 코를 고문합니다. 이 냄새를 맡는 순간 이성이 마비되고 뇌가 그냥 명령을 내려요. 입에 넣어 라고 말입니다. 이거 나이프로 고기 썰어보면 우리가 각 잡고 가서 먹는 호텔 스테이크처럼 사라락 하고 썰리지는 않아요. 약간 힘을 줘서 기기기하고 톱질하듯이 썰어야 합니다. 이걸 입안에 꽉 끼게 큼직하게 썰지 말고 간지가 좀 떨어지긴 해도 적당히 썰어야 해요. 왜냐면 이게 입에서 살살 녹는 와규 같은 고기가 아니라 탄력이 넘쳐버리는 고기탱이라서요. 와규들이 혀 위에서 소리 없이 눈처럼 녹아내린다면 이키나리의 고기는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자신이 소고기임을 강렬하게 과시하는 편인데요. 우적우적 씹을 때마다 근섬유 사이사이에 틈틈이 갇혀있던 뜨거운 육즙이 뭐 무슨 물풍선 씹듯이 터져나오는 건데, 이 약간 천박하면서도 야생미가 넘치는 맛이 뭐랄까 야생해소가 한참을 널뛰다가 잡혀 들어온 맛이랄까요? 자칫하면 턱이 얼얼할 정도로 씹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씹는다는 행위 자체가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해서 스트레스를 싹 날려줍니다. 씹고 씹어서 조져버린다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고기 맛보다 더 환장하는 게 따로 있었으니 바로 고기 마일리지 시스템입니다. 내가 먹은 고기의 무게가 곧 나의 계급이 되는 거였는데요. 내가 먹은 양이 3kg 이상 쌓이면 골드, 20kg를 넘으면 플래티넘, 그리고 100kg를 넘어서면 다이아몬드 등급을 줍니다. 100kg면 이게 220파운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300g짜리 스테이크 333번 먹어야 하는 양인 거예요.
거예요. 거의 소 반마리를 혼자 해치워야 하는 수준인 겁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이 가상의 계급장에 눈이 뒤집혀서 랭킹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혹은 배가 고파서 이키나리를 오는 게 아니라 나 이만큼 고기에 미친놈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관전 광기를 제대로 자극해버린 거죠. 또 이게 전국구 랭킹을 매겨서 매장 입구에 대자보처럼 붙여두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오른다는 게 얼마나 무한한 영광이겠어요. 이렇게 이키나리 스테이크는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오만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의 찰나였습니다. 전 국민이 죄다 우리 집 스테이크를 먹게 하겠다라며 이 양반이 편의점보다 더 많이 가게를 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무식하게 냈냐면 이키나리 바로 길 건너편에 또 이키나리를 냅니다. 결국 자기네들끼리 손님 뺏어먹기를 하다가 둘 다 망해버리는 창조 경영을 보여줬어요. 게다가 여기는 가게 벽면에 사장 할배 얼굴이 대문짝하게 붙어있는데 밥 먹다가 고개를 들면 팔짱 끼고 내려다보고 있는 구도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인상 좋은 사장님 같았는데 가게 서비스는 점점 갈수록 후진하고 가격은 전진해버리니까 그 웃는 얼굴이 마냥 곱게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고깃값도 올랐고 원래는 반찬을 고를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돈을 내라고 하고요. 생일 혜택도 대폭 줄였고요. 제일 문제는 회원 등급을 강등시키는 제도가 생긴 건데요. 6개월 내 방문을 안 하면 등급을 떨어뜨려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시전한 겁니다. 당연히 반발이 많았고 결국 플래티넘 이상 회원은 강등 제도를 없앴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랭킹 강등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사장님 야망이 크셔가지고 스테이크의 본고장 미국을 점령하겠다며 뉴요커들아 너네 서서 핫도그 먹잖아. 스테이크도 서서 먹어봐라 라며 뉴욕으로 진격했어요. 2018년 야심차게 나스닥 상장까지 하면서 뉴욕 한복판에 가게를 냈는데 당연히도 처참하게 참교육 당했어요. 미국인한테 서서 밥을 먹으라는 건 사실 별 문제가 아닙니다. 서서 밥 먹는 건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합리적인 행동이니까 흔한 일이죠. 각종 푸드트럭도 그렇고 핫도그나 타코도 서서 먹고 피자도 서서 먹습니다. 파티 핑거푸드 다 서서 먹고 말이죠. 근데 그건 식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간식일 때의 얘기예요. 스테이크는 미국인 기준 완전 저녁 식사인데 스테이크를 서서 먹으라니까 당연히 뇌정지가 오는 겁니다. 결정타는 팀 문화였어요. 내가 직접 가서 고기 받아오고 서빙도 없는데 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없는데 팁을 달라고 하니 날강도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결국 뉴욕 매장들 줄줄이 문 닫아닫고 상폐됩니다. 일본에서는 자기들 매장끼리 팀키라고 미국에서는 탈탈 털리고 하면서 손님이 뚝 끊기자 이 양반은 최후의 수단으로 친필 호소문을 매장벽에 써붙이는데요. 내용은 대충 사장인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가게 와주세요 였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가격에 이 정도 고기 파는 곳 우리밖에 없다. 원가율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긴 하냐? 너희가 안 와서 우리 직원들이 할 일 없이 멍 때린다. 뭐 이런 식인 건데 이게 뉘앙스가 묘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할 테니 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들 개쩌는데 왜 너희는 그걸 모르냐라고 따지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폭발했어요. 이건 와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가게를 안 오는 너희들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키나리 사장님이 삐졌다라며 조롱하기 바빴고 가뜩이나 페퍼런치 사건으로 비호감 이미지였던 기업이 질 좋은 스테이크 팔길래 먹어줬더니 갈수록 고기질은 떨어지고 서비스도 후져가는데 이제 설교까지 하는 이 괘씸한 상황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라고 써붙인 호소문 덕에 오히려 손님들 정확히 뚝 끊긴 거죠. 결국 이키나리 스테이크는 그 많던 가게들이 줄줄이 폐업하며 그저 그런 동네 맛집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말았는데요. 이키나리의 상징과도 같았던 서서 먹기까지 항복선언했어요. 2018년쯤부터 도심지가 아닌 교외의 매장에는 조금씩 의자를 놨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은 서서 먹기 불편하니까요. 근데 2019년에 매장이 급격히 줄고 매출도 바닥 찍어버리니까 이치노세 이 양반이 고령자와 가족들을 위해 의자를 도입하겠다라며 태세 전환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오던 손님도 없어지자 그냥 모든 매장에 의자를 죄다 깔아버렸죠. 지금 이키나리 스테이크 가보시면 아주 푹신한 의자가 제자리에 잘 놓여있는데요. 일본에 가시게 된다면 이키나리에 들러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스테이크를 썰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히 계세요.